예,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대항해를 가능했던 대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세에는 먼 거리를 여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우선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만한 식량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상하지 않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드물었던 시절이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13세기에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게 무엇의 힘이었는지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갖고 다니면서 먹었던 육포의 힘입니다. 즉,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면은 앞에 보병이나 공격부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보병을 전쟁터에서 매겨 살릴 수 있는 보급부대가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둔지에서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병사들한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뒤에 쫓아가는 보급부대의 수가 앞에 가는 공격부대인 보병의 수보다도 더 많을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동력이라는 면에서 현저하게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몽골의 징기스칸군은 스스로 말 한 장 밑에다가 그 고기를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든 육포를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물에 타서 미숫가루 타먹듯이 그걸 먹으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급부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밥을 짓기 위해서 불을 피지 않으니까 적에게 노출될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몇백 킬로 바깥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첫 규병의 연락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도착하려면은 최소한 며칠이 걸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니까는 당해낼 도리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대항해를 하려면은 최소 몇 달 동안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항해를 하면서 먹을 만한 그러한 육식이 흔치 않았었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스페인 북쪽에 있는 바스크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바스크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구잡이를 하면서 한편의 해안가에서 천일염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 대구를 소금에 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절임 대구의 인기가 어느 정도 좋았냐면 유럽 각지로 팔려나가면서 굉장히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대구가 많이 팔린 이면에는 기독교의 그 금식 기간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당시 기독교의 금식 기간은 나라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1년에 한 4분의 1, 심지어는 절반 가까이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에 절인 절임대구가 유럽인들한테는 최고의 인기식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절임대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량을 실으면서 이 절임대구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선원들이 몇 달이고 그 대항해를 하면서 이 식량 조달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 대구를 역사를 바꾼 물고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대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원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 대구는 굉장히 몸집이 커요. 보통 30kg에서 100kg 정도까지 나가는데 큰 놈은 거의 2m 가까이 자랄 정도로 아주 큽니다. 그리고 특히 입이 커가지고 대구라 부르는데 즉 클때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대구라고 부르는데 이 대구는 식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대륙붕에 사는 물고기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아먹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에 떠 있는
그 얕은 물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기도 아주 수월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모이는 곳은 뉴욕입니다. 뉴욕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 뉴욕에 와서 봉제 산업을 하면서 그 유대인촌을 구성하고 살 적에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진출한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들이 필라델피아로 진출한 이유는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모피동물, 그 담비가 많이 살았었는데 담비를 주로 인디언들이 잡아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비 수집을 위해서 당시 필라델피아가 그 인디안 숲이 있었는데 그들이 인디언들하고 담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진출한 것이 필라델피아고 거기가 두 번째 유대인들의 어떤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 번째로 진출한 도시는 뉴욕 롱아일랜드 유편에 뉴포트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 항구를 진출한 이유는 바로 이 대구잡이 때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매사추세츠 주에 보면은 그 앞바다에 케이프 코드라는 곳이 있는데 코드가 영어로 이제 대구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대구가 많이 산다 그래서 지명 자체가 그 대구 고시 됐는데 어느 정도 대구가 많이 살았냐 하면 일설에 의하면 대구가 산란 시기에 수컷들이 정자를 뿌려가지고 바닷물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대구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너무 대구가 많아서 어선들이 대구들 때문에 항해하기 힘들 정도로 심지어는 낚시나 그물망이 없어도 바다에서 그 양동이로 대구를 퍼낼 수 있을 정도로 대구가 많았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구잡이를 하면서 그 뉴포트 항이 아주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구는 모든 상선들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고정적으로 먹는 주식의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뉴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상강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강무역이라는 건 뉴욕에 있는 밀이나 그 다음에 서인도 제도에서 자라는 당밀과 사탕수수 이런 걸 가지고 영국에 가서 그거를 팔고 영국에서는 기계나 혹은 영국 술을 가져와서 오는 길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는 이런 술이나 총이나 도끼를 주고 그들로부터 노예를 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과 영국과 아프리카를 세 군데를 돌면서 무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상강무역인데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대구를 갖고 상선이나 해군에 납품할 뿐만 아니라 이 대구를 갖고 영국에 가서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대구는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서로 굉장히 큰 이권이 걸린 이러한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국이 자기의 식민지인 아메리카 대륙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독립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도 영국이 수입하던 그 당밀과 차에 그 고율의 관세를 매길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그 대구잡이를 굉장히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잡이가 그 독립전쟁의 원인의 하나가 될 정도로 대구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걸린 그러한 그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아이슬란드가 바로 이 대구잡이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이 전쟁을 하면서 아이슬란드가 나중에 자기 섬의 200캐리 내에서는 영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대구잡이를 할 수 없다
된다라는 거를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수역 지역이라고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200캐리 내에서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 활동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이 바로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전쟁으로부터 이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대구를 팔아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는데 그들이 대구를 팔아서 번 돈으로 제일 처음 한 사업들이 대학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은 그 유명한 부호들의 어떤 자선금이나 이 기부금에 의해서 그 시작된 사례가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대학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많은 기부금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대구로부터 번 돈으로부터 그 유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